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학사 국사 강의 마지막 강의 9번째입니다. 여러분은 9번째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독학사 빨간 책의 제3부 근대사회부터 현대사회까지 지금 우리가 정리해온 내용 중에 키포인트 출제자가 노리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화면으로 이동해 볼까요? 제3부는 근대사회지요. 그리고 제4부가 현대사회입니다. 여러분 근대사회라고 하는 것은 개화기 이후였었죠. 제가 기억을 좀 도와드릴까요? 서양이 1800년대 19세기에 제국주의가 우리나라에 밀려오자 우리나라는 여러분 반응이 몇 개이던가요? 그렇습니다. 세 가지죠. 첫째, 유생들은 뭐라고 했던가요? 노하고 위정척사사상을. 위정척사사상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정통성리학을 유지하고 사악한 외세를 배척하자. 이들은 의병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의병은 여러분 1895년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의 단발령을 계기로 폭발을 했죠. 그러다가 1905년 을사주약을 계기로 평민 출신의 의병장 신돌석이라는 분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907년 정미의병을 계기로 서울 진공작전이 1908년 일어나게 되면서 각국 영사관에 우리는 합법적인 교전단체니까 도움을 달라라고 하는 공문도 보냈죠. 1909년 이후 일본의 남한 대토벌 작전 이후 의병들은 급격히 쇠락하게 되고 1910년대 황해도 평산 쪽에 최응원이라고 하는 분이 마지막 의병장이십니다. 이 의병들은 저우의 연해지로 이동해서 13도 의구를 결성하고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홍범도 장군이었습니다. 여러분 홍범도 장군은 무슨 전투? 그렇습니다. 봉오동 전투입니다. 두 번째, 농민들은 동학 농민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동학농민운동은 항상 반봉건 반제국입니다. 반봉건 반제국이라는 것은 전통사회도 부정하는 거지요. 봉건사회라고 해서 반제국은 반외세입니다. 서양의 외세를 배척한다. 그러나 우리는 중상적 실학 사상을 개성한 지식인 양반과 중인들은 개화사상을 표방하지요. 개화사상은 일본의 메이주신 청나라의 양문도 영향을 받아서 양무운동의 슬로건도 바로 중체서영이었습니다. 중체서영이란 중국의 체제 속에서 서양의 기술을 습득하자라는 얘기죠. 물론 우리나라의 동도서기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러면서 전통을 유지하고 개혁할 것이냐, 놔두고 개혁할 것이냐, 없애고 개혁할 것이냐의 차이로 급진기합화와 온건기합화로 나눠졌습니다. 자, 여러분 포인트입니다. 급진기합화가 주도해서 온건기합화와 싸운 것이 뭐? 갑신정변. 위정척사사상이 개화사상과 서로 대립해서 개화와 척사가 폭발하는 것이 구식군인과 신식군인으로 편이 갈려서 일어난 이모군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19세기 제국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3개, 나중에는 4개의 사상적 지류가 생겼고 이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위정척사사상과 맥락을 같이 한 누구였어요? 그렇지요. 대원군은 쇄국정책을 폈다. 자, 쇄국정책을 제가 몇 개만 지적을 한번 해볼까요? 1866년 무슨 양이요? 벽인양이 어느 나라죠? 프랑스입니다. 이때 뭘 가져갔다? 그렇습니다.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해 갔다. 1868년 오페르트 도굴 사건 어느 나라예요? 그렇죠. 독일이죠. 1871년 강화도를 무대로 한 신미양요 미국입니다. 이때 무슨 비를 세웠다? 척화비를 세웠다. 그리고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우리는 개항을 하게 되었는데 이 강화도 조약의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운용호 사건이지요.
그러면서 강화도 죄악의 부록이 바로 여러분 강화도 죄악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수호조규라고 합니다. 조일, 수호조규. 그래서 조일, 수호조규 부록이나 조일 통상장정이라는 부록으로 우리의 경제 침탈의 근간을 그들은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880년 조선 책략이 들어오지요. 조선 책략은 어느 나라 견제라고 그랬죠? 그렇죠. 러시아 견제입니다. 친중 결혈 연미. 검문도 사건은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의 대립일까요? 그렇죠. 영국과 러시아입니다. 이게 1885년에서 7년 검문도 사건은 영국과 러시아의 대립이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은 무슨 사건을 촉발시켰던가요? 그렇지요. 청일전쟁과 갑오개혁입니다. 그리고 1895년은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이죠. 그리고 1896년은 여러분 뭐였어요? 그렇죠. 아관파천입니다. 아관파천이 뭐예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을 모셔간 사건이죠. 그러자 독립협회가 결성이 되고 독립협회가 결성이 되면서 고종의 환궁 여론을 형성하자 고종의 환궁을 한 뒤에 발표한 나라 이름이 대한제국입니다. 대한제국의 연호가 뭐였어요? 그렇죠. 광무지요. 그러면서 대한제국이 1910년까지 지속되는데 그 사이에 을사조약, 정미칠조약, 그리고 한일 병탄을 통해서 모든 권한을 뺏어가고 일제시대가 되었던 거죠. 일제시대는 여러분 몇 기로 나누었죠? 그렇죠. 1기 무슨 통치? 헌병경찰 통치. 2기 무슨 통치? 보통경찰 통치. 3기 무슨 통치? 민족말살 통치. 1기에서 2기로 갈 때 무슨 사건? 3.1운동. 2기에서 3기로 갈 때 무슨 사건? 만주사변. 이때는 경제침탈 토지조사 사업, 이때는 경제침탈 산미정식계획, 이때는 경제침탈이 병참 기지화 정책과 남면 북양 정책입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은 1920년대죠. 암살단이 두 개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특히 김원봉이라고 하는 분이 이끈 1919년에 김원봉 윤세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선의열단. 이 소속의 김상옥과 나석주. 그러나 1926년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만든 암살단이 한인애국단. 여기 소속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봉창과 윤봉길이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현대사회의 대한민국 정부를 이렇게 정리해 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 우리는 카얄포몬미라고 여러분 외우셨죠. 그러면서 1945년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 전에 건국준비 활동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미소군정 시기였습니다. 자, 우리 기억 한번 해볼까요? 미소군정기에 미소공동위원회가 2차례 열렸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승만의 정업발언 남한 단독정부 수립. 물론 좌우합작위원회는 이승만의 정업발언 뒤에 좌익은 이거 큰일이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되면 이거 남한까지 사회주의 공화국 못 세우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945년 8월 15일 남한의 단독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북한은 1948년 9월 달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북한 정권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 북한 정권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1948년 9월 달입니다. 우리는 8월 달이고. 이게 9월 달이에요. 그런데 초기에는 이게 연립정권이었습니다. 연립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김일성을 필두로 한 갑산파, 그리고
중국의 연안 지방을 중심으로 한 연안파 김두봉, 소련에서 항일투쟁을 벌이다가 남긴 그 후세들 소련파 허가이 등입니다. 남한에는 남노당파. 그러면 김일성, 김두봉, 허가이, 박헌영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을 거친 뒤에 남노당파인 박헌영을 너 미국의 간섭이지 하고 제거하고, 연안파와 소련파는 러시아의 스탈린이 비판을 받을 시기에 8월 종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계기로 북한에서 이들을 제거합니다. 그러면서 갑산칸인 김일성만 남게 되는 거죠. 이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주도하게 되면서 유일사상체계, 주체사상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게 1967년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한은 어떤 정부 형태를 지니고 진행되었느냐? 여러분, 우리는 8강에서 봤듯이 제1공화국입니다. 제1공화국은 무슨 당 정권? 그렇습니다. 자유당 정권입니다. 자유당 정권은 여러분 1960년 뭘로 붕괴가 되더라? 4.19 혁명으로 붕괴가 됩니다. 그런데 임기가 몇 년이었어요? 그렇지요. 4년이었죠. 52, 56, 60. 그 사이에 1차 헌법 개정, 그리고 2차 개정. 우리는 이때 발췌 개헌안 4.4.5 개헌이라고 익히 배워온 적이 있습니다. 발췌 개헌안은 직선제, 4.4.5 개헌은 종신제. 그리고 이때 3차 내각제 개헌이다 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뒤의 내용을 보자는 거죠. 그러면 허정의 과도 내각을 계기로 이 과도 내각을 필두로 제2공화국이 등장을 했고, 여러분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장면 내각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장면 내각은 민주당 정권으로서 신구파 간에 계속적인 대립이 있게 되자 결국은 군부가 들고 나섭니다. 1961년 5.16 군사 정변을 계기로 군정이 시작됩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그렇지요. 박정희 정권입니다. 박정희 정권은 이 군정에서 혁명위원회를 필두로 반공 정책을 우선시합니다. 여러분, 요 이승만 정권도 결국은 북진 통일론을 주장하면서 6.25 전쟁을 거친 정권이니까 북진 통일론, 그러나 제2공화국 때는 중립화 통일론이 주장됩니다. 특히 장건상 등의 혁신당이, 그리고 학생들을 주도로 인한 남북 간의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반공 정책을 우선시하면서 이걸 정권 유지 차원으로 이용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때 최초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1962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제1차. 그리고 슬그머니 1963년, 자, 그러면 이때가 3차 개헌이죠. 그리고 1961년 5.16 군사 정변을 계기로 이 정권 때 3.15 부정선거 사범을 처벌 못하게 되자 4차, 이게 소급 입법입니다. 소급해서 처벌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깡패들을 혁명위원회에서 제거했죠. 그리고 5차, 1962년 5차 개헌에서 다시 대통령제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헌을 하게 되고, 국민투표 개헌을 한 뒤에 슬그머니 대통령에 출마해서 제3공화국이 등장을 하는데, 제3공화국의 대통령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제3공화국 대통령이 바로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이 박정희 대통령도 임기가 몇 년이냐면 4년입니다. 몇 년이죠? 여기가 67년. 그리고 71년. 그럼 여러분 71년 두 번 하고 난 데는 할 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두 번 하고 난 뒤 할 수가 없어야 되는데 또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1972년 10월 유신, 이게 권위주의 체제지요. 그러면서 1969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닉슨 덕트린. 닉슨 덕트린은 신고립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신고립주의라고 하는 것은 야, 미국 나와 직접 관계없는 전쟁은 나 이제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남침해 오면 도와주지 않겠다? 이때를 이용해서 정권 유지 차원에서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삼선 개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선 개헌이 바로 6차 개헌입니다. 다시 출마를 했죠. 이때가 바로 여러분 누굴까요? 박정희와 김대중 후보입니다. 한 번만 더 밀어주면 반드시 후계자를 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던 박정희 후보와 이번에도 밀어주면 영원한 독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대중연설가했던 김대중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근소한 차로 박정희 후보가 당선되죠. 당선된 1년 뒤에 땡크를 앞세워서 10월 유신을 단행합니다. 한국적 민주주의죠. 그러면서 대통령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습니다. 그리고 유신정의회라고 해서 유신정의회는 유정의 의원이라고 불러요. 대통령이 3분의 1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급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모든 사상을 통제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느냐. 자, 이때는 선건설 후통일입니다. 내가 먼저 경제 건설을 한 뒤에 나중에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3공화국 때 건설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차관을 제공받기 위해서 1964에서 65년 사이에 한일협정을 체결합니다. 한일협정을 체결하면서 한일협정 때 독립축하자금으로 2억 달러 무상, 1억 달러 유상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가 해방되었는데 독립축하자금을 받을 이유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발로 6.3 사태가 일어납니다. 1965년 이 돈도 경제발전 자금으로 썼지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우리나라 군인들을 요구하자 의용군의 형태를 빌어서 베트남에 파병을 합니다. 그게 바로 브라운 각서지요. 야, 돈 빌려줘. 그리고 우리나라 무기 현대화 시켜줘. 내가 의용군의 형태를 빌어서 군대 파견할 테니까. 이게 바로 차관 제공을 위한 것이다. 경제개발을 위한 종잣돈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972년 10월 유신을 계기로 지금 대통령을 한 번, 두 번, 세 번 다시 대통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냐? 6년입니다. 장충체육관에서 간접 선거로 뽑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 여러분, 북한도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이때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어서 사회주의 헌법을 1972년에 만들어서 자기가 주석 자리를 꿰찹니다. 남북한 다 정치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가 바로 몇 년이냐? 여러분 1978년이고 1979년 다시 대통령에 선임되었으나 결국 11.6 사건으로 김재규 총탄에 의해서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대북 정책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 6차 선거법 개정, 이게 바로 7차지요. 7차는 10월 유신입니다. 그런데 이때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책이 이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권은 이번 기회에 내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도구로 삼아야 쓰겠다라고 했지만 또 하나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여 쓰겠다. 그래서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 저명한 미국의 간 핵물리학자 이휘소 박사를 모셔왔다고 하죠. 그런데 미국의 CIA 요원이 핵무기 개발하면 미국한테 대드니까 못하게 하라 그래서 교통사고를 이장해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우리 픽션이 가미된 줄거리입니다. 물론 사실과는 다르지만
이때 핵무기 개발을 서둘렀고 그리고 정권 유지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삼았지만 또 하나는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펴옵니다. 매년 한 건씩 나오는 거예요. 70년 8.15 선언, 71년 남북 적시자회담 제의, 72년 7.4 공동성명 3대 원칙에 입각한 통일론입니다. 매년 한 건씩 나오지요. 73년 6.23 선언, 70년 8.15 선언, 71년 남북 적시자회담 제의, 72년 7.4 공동성명, 73년 6.23 선언, 남북한 동시유엔 가입하자, 74년 남북한 상호 불가침 협정을 체결했는데 땅굴 발견돼 버립니다. 북한은 대화하면서 땅굴 파고했다는 거죠. 이때가 바로 6.23 선언입니다. 그러면 특히 7.4 공동성명은 3대 원칙에 입각한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의 대단결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최초로 남북한 당국자가 협의한 내용이더라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물론 74년에 민청학년 사건, 이게 조작이죠. 그러면서 많은 김대중 대통령 후보를 위시한 사람들이 시련을 겪습니다. 79년 결국은 이걸 일으키게 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YH 무역 사건입니다. YH 무역 사건이란 이런 내용입니다. 여공들이 YH 무역은 가발업체입니다. 그런데 제2차 석유 파동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시켰다가 부도가 공장문을 닫았다. 지방에서 올라온 여성 권리자들이 갈 데가 없었다. 그러자 깡패를 동원해서 단전, 단수. 그러자 갈 데가 없는 여공들이 국회의사당 신민당사로 갔다. 신민당 총재인 김영삼 총재가 이걸 옹호 발언을 했다. 그러자 박정희 정권은 국가원수 모독죄로 김영삼 의원을 제명시켜버립니다. 그러자 김영삼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마산에서 계속 항쟁이 일어났다. 그러자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 땡크로 밀어버리시지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설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설득하자는 온건파보다는 땡크로 밀자는 차지철을 옹호하자 결국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는 자기 지병이 깊어진 것 탓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12.6 사건입니다. 이 12.6 사건을 계기로 수사를 하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별 2개가 별 4개를 직접 권총을 들고 잡아와서 이등병으로 강등시켜버린 게 12.12 사태입니다. 그러면서 1979년 국무총리였던 박정희 대통령을 이은 최기화 정부가 시작이 되고, 이 최기화 뒤를 이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 초대가 되어서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오른 뒤 전두환은 다시 헌법을 고칩니다. 저희가 대통령에 있을 때. 이게 바로 8차입니다. 이 8차는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자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것도 간접선거죠. 그런데 이때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냐? 7년입니다. 남들 2번 할 거 한꺼번에 다 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제4공화국이고 이게 바로 제5공화국입니다. 근데 1987년 당시 민정당 총재였던 노태우 총재가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4.13 호혼을 하죠. 4.13 호혼이란 1987년 4월 13일 날 나는 대통령 간선제와 7년 단임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하자 60항쟁이 일어납니다. 이 60항쟁에 참가했던 또 학생이 시련을 겪게 되죠. 즉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사건을 폭로하는 이 시위에서 또 다른 학생이 피해를 당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이한열 열사입니다. 결국 이걸 계기로 노태우 민정당 총재는 6.29 선언을 하게 되고 6.29 선언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고 5년 단임제로 하겠다. 이게 9차입니다. 이 9차까지가 현재 우리의 헌법 개헌입니다. 자, 한번 돌아볼까요? 일로 한번 가봅니다. 1공화국 때 8체 개헌한 1차 대통령 직선제, 1공화국 때 4사입 개헌한 대통령 종신제, 3차 국민투표 개헌으로 결국 내각제 개헌, 4차 소급입법 개헌, 5차 국민투표 개헌으로 다시 대통령제, 6차 닉슨 독트린을 거친 뒤에 결국은 3선 개헌, 7차 10월 유신 개헌, 8차
전두환 정권의 국민투표 개헌, 그리고 제5공화국 때 6.29 선언으로 지금껏 이 개헌에 의한 헌법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5년 단임이지요. 그러면서 제5공화국 뒤에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입니다. 5년입니다. 그리고 1988년까지 이어지면서 1993년에 뒤를 이은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 그 뒤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로 이어지면서 1998년 그리고 2003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대북 정책에 관한 내용은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최초 제1회 이산 가족 상봉은 실은 여러분 전두환 정권 때 일이에요. 1984년입니다. 그런데 아웅산 사태가 터지면서 또다시 단절되고 이산의 아픔을 지금까지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1988년 77 선언, 88 올림픽이 있었던 때 모든 국가와 우리는 활발하게 교류하겠다. 그리고 1989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등장합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 남한에서 만들어진 통일 방안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수정을 거쳐서 김영삼 정부 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나왔고,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과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2000년 김대중 정권 때 6.15 선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게 뭐냐? 북한은 여러분 연방제 되게 좋아하죠. 연방제 하나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연방이란,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각 주마다 법이 다르지요. 외교와 국방만 중앙정부가 하고 나머지 주마다 법이 다릅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남한과 북한은 각각 다른 체제로 다스리다. 즉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라는 얘기입니다. 한민족 한국가가 체제를 달리하자는 거예요. 이게 낮은 단계의 연방제입니다. 이것이 남한에서 추구하는 남북연합이라는 과도기와 공통점이 있더라. 그래서 통일을 한 단계 앞당겼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지요. 1989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1994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수정의 수정을 거쳐서 거듭났는데,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선의의 경쟁, 남북연합 통일국가로 가자라고 하는 이런 단계 속에 과도기가 남북연합 아니에요. 이 과도기의 통일론이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시험에 나오면 1998년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 이후 금강산 관광부터 시작해서 경의선 복원 논의 등이 다 시작되었다. 언제나 김대중 정부로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럼 현대사회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몇 번 고쳤다? 그렇습니다. 9번 고쳤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몇 대 대통령이다? 17대 대통령입니다. 제가 한번 헤아려 볼까요? 자, 1대 의회 선거였죠. 2대 이승만, 3대 이승만, 4대는 무효지요. 5대 윤보선입니다. 6대 박정희 아니죠. 잘못 세웠네. 다시 한번 가볼까요? 1대, 2대, 3대, 4대, 5대지요. 6대, 7대. 이게 김대중과 박정희. 8대, 9대, 10대, 11대, 12대, 13대, 14대 김영삼, 15대 김대중, 16대 노무현, 그리고 17대 이명박 대통령으로 이어지고 있더라. 그러면서 헌법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9번 고쳤다. 지금은 5년 단임제, 그리고 직접 선거에서 뽑고 있다. 대통령 간선제가 언제 했을까요? 제1대 대통령 국회에서 뽑았죠. 제8대 대통령부터는 8대, 9대는 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지요. 여기 있는 전두환이라고 하는 분도 국민투표 개헌으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입니다. 그러다가 1987년 6.29 선언을 계기로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로 바뀌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정리하면서 9번째 강의를 마무리합니다.